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입니다. 3월 10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은 3월 11일부터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D캠프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특허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 특허 기반 기술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장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 확보, 제품 사업화 계획, 제품 검증 등 최대 4천만 원의 특허 사업화 묶음을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협업기관을 통해 창업 투자를 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식재산 확보 방법을 다양화하고 창업기관을 확대하는 등 중장년 창업자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강한 지식재산 자산 구축을 위해 신규 출원으로 한정된 지식재산 권리 확보 방법을 실시권 양수까지 확대해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신속한 확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협업기관은 지난해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새롭게 참여해 창업투자 프로그램의 후속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성공 벤처기업인 투자자, 창업자 간 정기적인 관계망 모임을 신설하고 성장 기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기관과 투자 유치 설명회도 확대 제공합니다. 지난해 신설된 이 사업을 통해 중장년 창업자는 평균 지식재산 2건 확보, 제품 사업화 전략 2.2건, 제품 검증 1.4건 등을 지원받아 39명 신규 고용과 약 103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습니다. 특허청 조강현 특허사업화 담당관은 올해는 다양한 민간 창업기관과 실질적인 창업투자 협력이 강화된 만큼 우수한 성과도 기대된다며 역량 있는 중장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 마감일까지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자는 공고기간인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금천구 뉴스입니다. 서울 금천구는 금천 50플러스 센터에서 3월 18일까지 서울시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사업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한 서울시 일자리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50세에서 67세 서울시 거주자이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만 40세 이상 67세로 자격 조건이 완화됩니다. 참여자는 월 쉬운 7시간 근무하게 되며 활동비로 월 52만 5,020원을 받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금천 50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금천 50플러스 센터에서는 2022년 1학기 정규 강좌를 3월부터 개설하고 있습니다. 1학기 정규 과정은 재무관리, 건강관리, 관계 형성,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인생설계 영역, 전문성과 경력 개발을 통해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일활동 영역, 50플러스 세대가 강좌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볼 수 있는 당사자 지원 영역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각 강좌는 개강 3주 전부터 금천 50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6월까지 총 40여 개의 오프라인 강좌가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강좌는 3차 예방접종자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천 50플러스 센터가 50플러스 세대의 삶과 노후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인생 후반기 새로운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해 건강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성 신부전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진료 인원은 2016년 19만 1,045명에서 2020년 25만 9,694명으로 6만 8,649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32.2% 증가했고 여성은 33.9%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만성 신부전증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중 70대가 29.4%로 가장 많았고 60대 8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고 60대 25.2%, 80세 이상 1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70대 28.9%, 80세 이상 26.7%, 60대 21.6%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내과 박경숙 교수는 7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만성 신부전증은 노화 및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진행이 주요 원인이다며 우리나라에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고혈압 및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70대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증가를 야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10명당 만성 신부전증 질환의 진료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06명으로 2016년 376명 대비 34.6%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6년 461명에서 2020년 626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291명에서 2020년 38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만성 신부전증 질환의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3,2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5,025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3,063명, 60대 1,273명 순이며 여성은 80세 이상이 2,265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1,512명, 60대 63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6년 1조 6,939억 원에서 2020년 2조 2,449억 원으로 2016년 대비 32.5%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7.3%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성별 만성 신부전증 질환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27.1%로 가장 많았고 60대 26.8%, 50대 17.1% 순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60대가 28.3%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70대가 2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6년 886만 7천 원에서 2020년 864만 4천 원으로 2.5% 감소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18만 8천 원에서 2020년 799만 5천 원으로 2.3% 감소했고 여성은 2016년 995만 원에서
2020년 970만 5천호로 2.5% 감소했습니다. 2020년 기준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05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042만 원, 60대 971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경숙 교수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은 당뇨병과 고혈압, 비만, 흡연, 50세 이상의 고령 다랑성신증 및 만성사구체 신염, 반복되는 신장감염, 신장절제술의 가거력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만성신부전증의 주요 원인은 당뇨, 고혈압, 만성사구체 신염 순이며 당뇨 환자의 경우 약 40%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병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각 증상이 생겨 만성신부전증을 진단받은 후에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의 특징적인 증상을 꼽기는 어렵지만 소변색이 변할 경우, 소변 보는 횟수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간헐적인 옆구리 통증이 있는 경우, 전신부종 발생 후 호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신장내과 진찰을 권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이거나 소변에 많은 양의 단백이 보이면 신장병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으로 거품요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혈뇨가 보인다면 방광염 등의 요로감염, 요로결석, 종양, 사구체 심연 등의 원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의 신장내과 진료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거품요가 모두 단백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붉은색 소변도 약물 복용, 색소가 포함된 음식, 근육세포 손상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변색의 변화만으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소변 보는 횟수가 증가하거나 야간뇨가 있을 때 여자의 경우 방광염, 남자의 경우 전립선 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만성신부전의 경우에도 야간뇨 및 빈뇨를 보일 수 있어 신기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헐적인 옆구리 통증은 신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상은 아닙니다. 다만 신장 혹은 요로의 염증이 있는 경우 신장, 결석, 신장동맥 또는 정맥의 폐쇄, 종양 등이 연관 있을 수 있고 통증의 부위나 양상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질환과의 감별을 요하므로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부종의 경우 드물지 않는 현상으로 부종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신적으로 붓는 경우라면 신장, 심장, 간, 갑상선 질환 및 복용약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으며 신체 일측의 부종의 원인으로는 혈액, 림프관 순환 장애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전신 부종의 정도가 심하고 지속된다면 신장 기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흡연으로 만성신부전증의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저염 및 규칙적 식사, 주 3회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의 생활 습관으로 만성대사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이 만성신부전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만성신부전증의 발생 원인인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장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신장 건강 관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발생 원인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얼거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장내과 진료 및 신기능 확인을 위해 신장 건강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성신부전증 초기에는 거의 나타나는 증상이 없고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기능 악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 신기능이 10% 미만으로 만성신부전이 진행되었을 경우 약물 치료만으로는 호흡곤란 및 전해질 불균형, 빈혈 악화로 인한 전신 세약으로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대체 요법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기농 관련 소식입니다. 경남도는 기농 기촌인 경상남도 연합회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배경은 시군별 기농 기촌인 연합회장단이 지난 3월 4일 경남도 서구청사에서 기농 기촌 협의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해 도 단위 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해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농기촌인 경상남도 연합회 임원진 구성 및 연합회 해칙 개정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기농기촌인 경상남도 연합회가 구성되면 도내 기농기촌인의 농촌사회 공헌활동, 기농기촌인 대상 현장교육 및 컨설팅 활동, 우수사례 공유 등 정보 교류 활동, 도내 기농기촌 지원 방안 정책 제안, 지역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융화 프로그램 활동, 기농기촌인 생산 농산물 판매 활동 및 홍보 활동 등을 할 예정입니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경남도와 기농기촌인 경상남도 연합회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남도 내 기농기촌인에게 보다 실용적 있는 기농기촌 지원 정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충북도 소식입니다. 충북도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가 증가하면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노인인권교육, 인권 전문 강사를 조빙해 인권 감수성 향상과 다양한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 실천 가능한 보호 방안 등을 주제로 연중 총 30차례에 걸쳐 차수별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도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총 1,600명이 교육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노인보호 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노인학대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해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 상시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및 가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해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한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학대 특성상 말하기 힘든 고통을 받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시군을 순회하며 노인이 밀집하기 쉬운 경로당, 공원 등을 중심으로 이동 상담을 실시해 노인 학대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인권교육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이번 교육을 노인 계층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노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지속해 노인의 안전한 노후와 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